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우리 그동안 폴란드 이야기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유럽 간부. 네. 오늘 오랜만에 폴란드 소식이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인 로소마크가 기아 자동차와 함께 KLTB 현마 샤시 트럭 375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현마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찝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동안에는 옛날에 윌리스 집을 모방한 그것도 이제 과거에 썼었고, 그다음에 군토나, 그죠. 군토나도 있었죠. 네. 네, 레토나의 군용 버전. 네. 군토나 네네. 있었고, 근데 이제 써보니까 이제 너무 작다 그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다찌차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제 찝차보단 큰데 뭐 2.5톤 트럭보단 작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현마는 요 찝차와 이 다찌차를 같이 대체한. 그러니까 미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쵸. 헌비가 그렇게 했는데 네. 최근에 이게 알게 모르게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효자 상품. 네, 효자 상품 그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폴란드가 네. 이전에도 많은 양을 사갔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폴란드 방산업체 로스마크가 폴란드 군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드론 방공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차체로 이 KLTB 현마를 한 375대를 사겠다. 추가로 구입한 추가 거죠. 구매를 네.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로스마크에서 이제 면허 생산식으로 지금 이전 물량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추가로 그만큼을 더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전에 폴란드가 자체 자주포를 개발을 못해서 네. 그 차체를 K9 가져다 쓴 맞아요.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물론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은 있지만 약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성비 따져 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2022년에 러우 전쟁 발발하고 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자동차 특수사업부에서 하거든요. 네. 이 기아 자동차 내에 군용 차량을 만드는 별도의 사업부가 있어요. 그게 특수사업부인데 러우 전쟁 터졌을 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너네 홍보하지 마라.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에 그때 당시 이제 기아차, 현대차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 수출 계약은 막 체결이 되고 폴란드가 조용히 하자. 러시아하고 이제 또 사이가 안 좋아질 그렇죠. 수 있으니 그래서 좀 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특수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폴란드 말고도 폴란드 전에도 사실 소량으로 사간 나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진 나라도 그쵸, 있었고 네. 알려진 나라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뭐 그쵸. 한두 대 사가기도 했었고 네. 했는데 지금은 뭐 잘 나가고 있다. 그쵸. 그리고 우리 몇 달 전에 이제 페루 한번 그쵸, 했잖아요. 네. 뭐 K2 전차 수출하고 지금 이제 K808 장갑차도 수출했지만 거기서 약간 묻혀진 게 이 현마 수출. 그 현마도 지금 페루군이 현지에서 이제 맞습니다. 면에서 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제 KGM. 네. 전에 쌍용이라고 불렀던. 지금 잘 보시면 우리 군에도 쌍용 지금 KGM 네. 군용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페루에 면허 생산 시설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거 정말 이제 험한 전투가 아닌 다른 용도의 차량은 KGM 쪽이 하고, 네. 현마는 전투용 쪽으로 박스에 이렇게, 굴러갈 때. 이렇게 페루군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폴란드가 현마, 현지명으로는 레그완이라고 레그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375대를 공급을 한 건데, 이것도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네. 말씀해주신 그 대드론 체계용으로만 375대를 가져간 거고, 원래는 2,000대 정도가 계약이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00대 계약은 뭐고, 대드론 체계용은 다른 거예요? 네, 2000대는 국경 순찰 그런 용도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영상도 몇 번 나왔었어요. 국경 순찰하는데 이 라관이 투입이 돼가지고 네. 불법 이민자들 단속하는 것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군에서 물론 그래요. 임무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 잘 보면 이런 현마 같은 차들도 사용을 하지만 네. 엠랩, 그러니까 이제 지뢰 방호 차량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위험 지역에서 작전할 때는 사실 엠랩 같은 게 필요하지만 네. 꼭 그렇게 고위험 지역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라구안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수도 이제 한 2,000대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 잘 보시면 그 현대로템도 현기차 그룹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기아차 지금 특수사업부도 어쨌든 기아차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기차가 잘 보면 지금 군용사업이 나름 선전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대드론 체계용은 대드론 방어 체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드론을 자체가? 탐지하고 요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로스마크는 이제 차량만 담당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PGZ 이제 폴란드 제일 큰 국영 방산업체 네. 여기도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거 앤 디펜스 앤 스페이스도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추정했을 때는 지금 콩스버거가 들어간 거는 아마 리모트 웨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요격하는 그런 무인 포탑. 그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네. 관련된 뭐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카메라. 드론도 요새는 이제 카메라로 추적하고 연령상 이런 걸로 찾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마 폴란드 쪽 업체들이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375대는 그런 장비를 달 수 있는 네. 일종의 자동차. 특장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날라오는 샤이드 드론이나 이제 저가형 드론을 어떻게 탐지하냐면 보통 네. 밤에 공격해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밤중에 국경선 인근에 수많은 청음초,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엔진 소리를 탐지하거나 아니면 레이더 같은 걸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지령을 내리면 그 안티 드론이라고 부르는 뭐 블릿 뭐 이런 것들을 띄워서 맞추든가. 근데 그것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밑에서 중기관포로 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용도로 아마 사용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무장을 견뎌야 되고 네. 험한데도 가야 되니까 현마가 딱이죠. 현마가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폴란드가 딱 현마를 가져갔을까요? 일단은 동급 차량들에서 험비 사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험비 너무 비싸서요? 비싼 것도 있고 기름도 많이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기량도 험비는 좀 크고 하다 보니 연비가 네. 안 좋고 물론 이제 방호력이나 이런 거는 좀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 그 현마도 아프리카에서 한번 그런 교전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실전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성비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폴란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지 생산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네. 우리는 거기에 있어 좀 이제 오픈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택을 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다른 나라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페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초기에 현마 나왔을 때 기아차 특수사업부에서 이제 샘플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사실 비싸진 않잖아요. 탱크나 장갑차 그렇게 못하지. 그렇죠. 네. 하지만 군용 차량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수 고객인데. 그러니까 필리핀이 또 네, 우수 고객. 기아차 특수사업부의 차량들을 많이 쓰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렇게도 이제 제공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수요가 전 세계적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이제 SANC UAS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네. 보통 대드론 방공 체계라 부르는데 지금 이제 폴란드가 미국과 이스라엘 뭐 이란 전쟁 보시면 좀 방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드론. 그렇지. 그러면서 폴란드도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은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하면서 약간 이거를 역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인 PGZ가 중심이 돼서 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거 디펜스 앤 스페이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GZ에 보면 방산 전자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폴란드에.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처럼 그런 네. 거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소형 컨소시엄 구조를 통해서 장비도 개발하고 차량 플랫폼 통합하고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한 4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유럽에서 네. 이 파일을 지금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폴란드가.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심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그치. 어차피 지금 비슷한 동변상련의 심리이기 때문에 뭐 루마니아 됐든 체코 됐든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겠죠.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자체가 들어갔잖아요. 이걸 우리나라에 접목시켜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전에 한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 폴란드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대교 방산 수출하니까 이제 폴란드에서 뭐 좀 사가라. 야, 너네 좀 우리 돈 많이 들었는데 너희도 뭐 좀 사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폭 드론, 원메이트 뭐 이런 거 들여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폴란드가 얘기를 꺼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나름의 이제 네. 절충교역 예, 그런 느낌으로. 방식으로 네. 야, 우리 거 많이 샀는데 얘도 좀 뭘 사줘야지. 이제 이러면 또 안 사줄 수도 없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차체가 있나요? 이렇게 역할을 하는? 아직은 없죠. 그럼 그러니까 필요 여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부분이네. 현마를 활용한 지금 방공 체계는 아직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공원시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이걸 또 군에 배치하는 것도 얘기가 달라요. 왜냐? 그 우리 방산업체들이 그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 들여올 수는 없잖아. 이게 뭐 소량으로 이렇게 사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마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페루 말씀해 주셨고 필리핀, 뭐 네.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예. 왜 가져갔어요? 현마를?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물론 이제 헌비를 우리가 추종을 많이 했지만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도 그동안 많이 그쵸. 올라갔고 또 한 가지 이게 기아차잖아. 네. 기아차면 세계적인 지금 자동차 네. 업체 아니에요. 어... 그런 것도 좀 어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가성비도 있고 하지만 네. 뭐 가성비 좋다고 해서 브랜드 밸류가 없으면 그렇죠. 팔기가 네. 힘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단 기아잖아. 그렇죠. 그래. 그냥 그것도 근데 좀 있고. 군용차 전문이 아닌데도 아니 이제 이전부터 기아가 사실 군용차 계속 해서 아시아 자동차 시절부터 쭉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직 게 멀었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마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제작사의 브랜드 밸류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국가명 말씀드릴게요. 말리가 아프리카죠. 네. 말리, 나이지리아 쪽에서 반군과의 교전에서 실전 경험이 겪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되게 웃긴 게 칠레랑 페루랑 사이가 진짜 나쁘거든요. 네. 두 나라 다 같은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도입하고 있고 그 영국에서 한 1조 원 넘는 이제 사업에서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기도 네. 하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151이 많이 팔렸던 이게 현마가 많이 팔렸던 이유는 이제 브랜드 네임도 있고 그 이전에 K111, K131도 은근히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많이 팔렸어요. 네, K131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K151이면 후속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썼는데 나쁘지 않더라. 그러면 다운 버전이 있네? 그러면 당연히 쓰겠죠. 그게 말씀하신 브랜드 밸류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 브랜드 밸류는 차에 마크 이쁘게 붙었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중이니까 네. 과거에 그 아시아 자동차가 이란. 우리가 만든 국산 찝차가 있었어요. 그걸 이란에 많이 수출했었어요. 만대 단위라는 소문도 그래요? 있었거든요. 네. 꽤 많이 팔았어요. 이란군이 쓰는 미제 찝자 같이 생긴 거 네. 상당수는 아시아 자동차. 네, 아시아 옛날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네. 이란군이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보잉 747 여객기 기반의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0년대 전쟁 기간에 밤에 몰래 김포공항에 내려서 네. 군수물자 싣고 가기도 했었어요. 찝차 뭐 기타 찝차, 등등. 네. 화이바, 진짜. 뭐 탄약 이런 거 실어갖고 네. 또 그 와중에 북한은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팔았고 뭘 팔았다고요? 스커드 미사일. 미사일을 팔았어요?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해서 북한은 이란에 팔았거든요. 이게 남북이 열심히 이란에 이게 무슨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죠. 그랬군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 현마가 폴란드에 도입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유럽이 잘 보면 이 자동차 메이커 샌드들이 많아요. 또 군용 촬영하는 그렇죠. 데도 많고. 그렇죠. 이베코도 있고. 네. 네,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또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네. 보여지는 게 일단 동유럽에 지금 떠오르는 군사 강국 폴란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바끼 성공. 네, 체코도 보고 루마니아도 보고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 중부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미도 지금 보면 얘기해 줬듯이 칠레도 쓰고, 페루도 사이 안 쓰고. 좋다니까 두 나라. 네. 그럼 뭐 다른 나라들도 보면다가 뭐 멕시코 같은 나라도 쓸 수 그쵸, 있는 네. 거고, 뭐 콜롬비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기회는 많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쪽에서도 뭐 소량이지만 계속 이제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직 뭐 더 팔 때가
많다. 우리는 헝그리하다. 현마는 헝그리하다. 아직 배고프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게 네. 이게 K131보다는 크니까 네. 뒤에 짐칸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번에 폴란드처럼 여러 가지 장비를 실을 수 있잖아요. RWS만 실는 게 아니라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밍 장치, 뭐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거, 안티 드론 건 이런 거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최근에 네. FPW라고 부르는 이게 광섬에 달린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게 전자레인지거든요. 네. 예, 마이크로웨이브파를 팍 쏴버리면 획 해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네네. 위에 달 수 있고, 예, 그럼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심지어 뒤쪽에다가 그 풍산에서 개발한 그런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보다는 짐을 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무인화까지 된다면 오. 예를 들어서 앞에 가는 차량만 유인이고 네. 뒤에 차량 그냥 자재 실든지 그렇고 해서 명령 내리면 이제 확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유럽 현지화가 됐잖아요. 폴란드에서 그치. 면세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현마 가운데 이제 여러 이제 지금 이제 뭐 베리에이션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화물도 싣고 그렇죠. 뭐 네. 통신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UAE에 나가 있는 아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현마가 전력화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사막 작전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특수작전 차량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애석한 게 뭐냐면 네. 그 도입된 차량이 차체 베이스가 일본 도요타 차예요. 랜드크루저. 아, 사륜계에서 꽤 그죠. 유명한데 그래서 좀 현마도 좀 그런 특수작전용 차량이 좀 군에서 소요가 있어 네. 만들면 이것도 사실 해외에서 좀 니즈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크 부대가 현마 기반의 특수작전 차량을 쓰면 네. 또 충동날도 그렇죠. 네. 코리아 그러네요. 기아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UAE 갔을 때 네.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저기 미국에서만 파는 기아차가 하나 있어요. 텔룰라이드. 네. 그걸 내가 UAE에서 봤어. 오. 너무 그럼- 멋있더라고. 오. 그래요? 그것도 거기는 또 V6야 또 그게. 어우. 그래서 보면서 야 아니면 텔룰라이드 이렇게 좀 손을 봐서 그죠. 특수전 촬영을 만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좀 그렇죠. 종류를 만들면 네.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폴란드 방산업체가 기아와 현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장비들을 싣고 이동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 현마가 전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특히나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도 원하는 이 현마의 앞으로의 활약들을 또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응원과 기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